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제 주변 분들은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고, 시가 쪽 분들은 다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몰아가시니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28살이고 결혼한 지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34살이고 남편 누나, 저에게는 형님이죠. 형님은 40살, 형님 딸, 그러니 시조카는 19살입니다. 시조카가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집 밖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이며 가족 모임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조카가 최근에 배우고 싶은 게 생겨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 했나 봐요. 알아봤더니 제가 일하는 학원 바로 옆 건물인데 형님이 일 때문에 같이 가줄 수가 없고 애가 워낙 내성적이라 저더러 상담을 같이 받으러 가줄 수 없냐 하길래 좋은 마음으로 오케이 했어요.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상담하고 혹시 배고프냐고 물어보고 밥도 사줬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먹으라며 타르트도 사서 보냈습니다. 반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기분 나쁘게 야! 거리며 반말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기분 나쁠 이유도 없었고 조카를 봐서 저는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어른이랍시고 조언이나 쓸데없는 말을 한 것도 없었고요. 그냥 만나서 반갑다.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 학원 다니게 되면 연락하라. 맛있는 거 사주겠다. 예쁘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형님이 씩씩대며 전화하더니 1년만 있으면 성인인 다 큰 애한테 왜 반말을 하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례하고 개념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형님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한데 나쁜 뜻은 전혀 없었고 남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조카라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라고. 혹시 땡땡이가 기분 상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땡땡이? 땡땡이? 땡땡씨라고 불러야지. 나는 내 자식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친다. 어른이라면서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길래 저도 화가 나서 지금 흥분하실 것 같으니 내일 전화 드리겠다 하고 끊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형님께 전화했고 형님은 제가 일렀다고 시어머니께 전화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제가 시댁을 무시하는 거라고. 땡땡이한테 반말할 순 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 했으면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일이고 반말 싫다고 하면 존댓말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죄송하다 전화를 드리라고 하네요. 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 못 드리겠다 하고 끊었는데 시아버지까지 전화 오고 난리여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하고 시댁 식구 번호 모두 차단했고요. 남편에게 알아서 수습하라고. 자꾸 시댁 식구들에게 저런 연락 받게 하면 나도 친정에게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그냥 어머니한테 네네 하고 죄송하다 하고 시조카 다시는 안 보고 끝내면 안 되냐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 해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싸우고 냉전 중입니다. 댓글 함께 볼 생각인데 객관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감사해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힘이 됩니다. 방금 형님이 찾아와서 대판했는데 댓글들 읽고 만난 거라 댓글을 참고해서 이야기했어요. 아직 후기는 아니지만 추가 글 쓸게요. 형님이 찾아와서 왜 연락 안 받냐고 하길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하라 하시니 할 말이 없어서 안 받았고 조카가 저에게는 아랫사람인데 제가 존댓말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치면 내 남편도 조카한테 존댓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형님도 저에게 존댓말 써주실 건가요? 했더니 형님 왈. 땡땡이가 네 아랫사람인 건 맞아. 근데 내가 네 윗사람이면 내가 내 딸한테 반말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 하면 당장 죄송하다 조아리고 안 해야지. 더군다나 초면인데 반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홧김에 땡땡씨라고 부르라고 한 거지 땡땡씨라고 한 건 내가 선을 넘은 건 인정한다. 호칭 빼고 존댓말을 친해질 때까진 쓰라. 이러길래
친해진다는 기준은 땡땡이가 정하는 건가요? 그럼 저도 형님하고 아직 안 친하니 저에게도 존대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존대했어 안 했어? 너랑 땡땡이는 초면이잖아. 이러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화는 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고 반쯤 체념한 상태로 너너 거리지 마시라고 호칭 똑바로 써달라고 형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 이쯤 하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라고 누가 조카에게 존댓말 하는지 형님 이러시는 거 집안 욕먹이는 거라고 전 잘못한 것 없고 사과도 안 할 거고 땡땡이 이제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만 본다 해도 존대하지 않을 거고 절 용납하지 못하시겠으면 형님 다시 안 볼 거고 남편이 내 결정 이해 못하면 혼인신고 아직 안 했는데 그냥 이혼해 버릴 거라고 세게 말했더니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며 악을 쓰길래 나와서 근처 카페에 있다가 현관문 여닫는 시간, 나오는 시간 어플로 확인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쓰고 있네요. 남편은 아직 집에 안 왔고 연락도 아직 없는데 오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거고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합니다. 후기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후기 쓰러 왔어요. 어플 광고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형님 나간 거 확인하고 집에 들어왔다 하려 했는데 어떻게 형님이 간 줄 알았냐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적은 건데 별 의미 없어요. 저 그 어플 하나 광고하려고 시간 내서 자작하는 거 아니고요. 자작이라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저희 신혼집은 작은 빌라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취했는데 원룸 위험하다고 부모님이 전세로 구해주셨던 건데 결혼 이야기 나오고 할 때 그냥 여기 가전제품 다 있고 예쁘게 꾸며놨으니 여기서 살다가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가자 하고 들어왔던 것이라 남편은 집에 보탠 거 하나 없네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이익을 보여줬고요. 이혼까지 생각하는지 몰랐다고 자기가 확실히 이야기하겠다. 시댁 가서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형님을 무시했다 생각하시고 사과할 마음은 없으신가 봐요. 형님도 그렇고요. 남편은 어차피 총각 때도 본가에 자주 드나들지 않았고 연락도 잘 안 했었다고 이제 인연을 끊을 수 있겠다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인연을 끊겠어요? 그래서 나는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친척분들께 전화로 얘기를 했나 봐요. 형님이랑 시어머니 좀 사과하도록 설득해달라 부탁했지요. 시가 친척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셨는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왜 생떼를 부리냐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겠다 부끄럽다 하셨다는데 아직 시어머니께는 연락이 없었고요. 아버님이 전화하신 건 따지려 하셨던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신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시아버지께서 따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일단은 남편에게 시어머니, 형님께 진심으로 사과받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도 안 보겠다. 이런 시댁에서 결혼생활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미래를 봐서라도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했고 사과받기 전까지는 전 신혼집에서 신랑은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친정엔 엄마한테만 말씀드렸고요. 엄마는 아직 젊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만두라고. 어떻게 그런 집안이 다 있냐. 그런데 오래 만나다 결혼했으니 대화를 많이 해보고 급히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이 상황은 풀려고 하는 것 같으니 좀 지켜보자 하셨어요. 네, 이번 사연도 조카, 차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시댁에는 아주버님의 자녀 2명이 있고 친정에는 어떤 가족들 중에도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딩크라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결혼 전 아주버님의 와이프, 즉 지금의 형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저를 반대하셨고 저희 상견례 할 시기쯤 형님의 둘째 출산일이 겹쳐서 몸조리 해야 한다 하길래 저희 부모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몇 개월 연기했어요.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아주버님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으며 시부모님께서 둘이 잘 풀으라고 마련한 자리에서도 형님은 시아버님께 대드는 모습 보이시고 저도 잘못한 게 없어서 기분 나쁘셨다면 유감이지만 제가 죄송해야 할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했습니다. 결혼 후에
명절 포함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최대한 말 섞지 않고 지내는 중입니다. 지난번 명절 때는 갑자기 나 말 놔도 되지? 하더니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성격대로 하면 벌써 머리채 잡고도 남았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는 중입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같은 동서 주제에 손아래 동서 잡으려고 신우짓 한다며 기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와 형님은 사이가 무척 좋지 않고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은 둘이 잘 풀었으면 하면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계신 입장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린이날이든 생일이든 학교 입학, 졸업을 하든 시조카 둘한테 얄짤 없을 거라고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왔습니다. 첫 명절이었던 설에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으니 절도 안 받고 세뱃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에도 아이가 없으니 똑같이 돈 나갈 일 없고 저도 아이가 없을 거니 서로 안 주고 안 받자 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형님도 제가 뭘 해주기를 딱히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엄청 서운한가 봅니다. 돌 선물도, 이번 어린이날 선물도, 앞으로 생일 선물도 자기는 친조카인데 제가 너무 짤 없다고 하며 아무것도 안 해주니 서운하다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너는 친족하니까 선물 사주던 뭘 하던 그건 너 용돈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서운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 일로 자주 싸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절대로 시조카에게 뭘 해줄 생각이 없고 뭘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사연 관련해서 베스트 댓글인데요. 남편도 조카에게 존대를 하는지부터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숙모가 조카에게 존대를 해야 된다는 것 역시 처음 듣는 억지, 황당한 억지네요. 또 남편도 방관자 스타일인 듯하니 뒤통수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조카를 존중하는 것과 존대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쓴 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의 베품과 이해만 원하는 건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두 분의 쓴이들 화이팅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